네, 뉴스 정무연 승부 2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얼마나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당선인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걸로만 보자면 협치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단원을 오늘도 뭐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역 곳곳을 돌고 있는데요. 네.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며 또 통장협의회 통장님들 만나서 네. 여러 가지 민원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중앙 정치하면서 그렇게 지역구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부지런하시네. 예, 성실한 뺨을 시체여서 또 예.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예.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어제 새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강한 야당을 예고했고 정치 보복 막아내겠다. 또 각종 개혁 입법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 바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바로 들어갔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 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강한 야당 이런 것보다도 민생과 현장 중심의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나 뭐 코로나로 뭐 최근 몇 년간 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드시고 우리 국민들께서 호소하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민생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여당과 협력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윤석열 정부가 불통하거나 무능하거나 독선적이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부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또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또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측근으로 분류되고 이재명계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고문이 당내에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그만큼 넓어지고 또 당내 영향력도 커지면서 당으로 복귀하는데 그만큼 수월한 발판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이제 일반적인 정치 여의도 문법 이렇게 그런 해석을 하는데 뭐 지금 이재명 고문이 지금 선거 끝난 이후에 직거하면서 여러 가지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원내대표 선거에 뭐 관심을 크게 가지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이 되었다라고 해서 중앙 정치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또 박광원 의원님도 공보단장을 해가지고 가장 선대위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와 가깝게 소통을 하고 직접 연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어떤 개파 간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선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 패배 이후에 어떻게 쇄신하고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신임 원내대표 중 국회의원 중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는가 그런 표결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도 사실은 언론에서 분류하기를 이제 이재명계로 분류가 되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7인회라고 하면서 대선 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선언도 했어요. 자. 이 고문의 역할론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으로 다시 이제 복귀할 것으로 뭐 다들 예상하고 있고 이제 그게 당연한 수순일 텐데 그 시점은 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당장은 좀 생각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고민과 미래를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지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너무 사실은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을 좀 추스르는 일이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대선을 처음 이제 국회에 와서 처음 치러봤는데 네. 대선 후보들이 대개 일정이 예비후보 기간에 한 많아야 4개에서 5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곳에 대선 후보가 와서
그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정말 아무 대선 후보도 가지 않았던 그런 곳까지 찾아다니면서 뭐 하루에 일정을 17개, 18개씩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당장은 조금 쉬면서 추스른 일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홍근 신임 원내 대표가 이제 당선 일성으로 내놨던 것이 이제 민생입법도 있고 또 이제 정치개혁입법 또 여기다가 특히 이제 그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이걸 여기다 또 더해서 대장동 특검 이것까지 이제 관철시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어요. 결국은 국민의힘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열거가 돼 있는데 충돌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쉽지가 않을 거야. 지금 뭐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 이야기만 들어도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처음에 출사표를 던질 때 지금 이번에 당선되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하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내는 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이고 이것을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강하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결국에는 협상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갈등 없겠어요? 뭐 갈등도 있지만 저희가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갈등 뒤에는 항상 클라이맥스를 거쳐서 뭔가 화해와 또 이렇게 통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뭐 근데 예. 맘만 먹으면은 172석 갖고 있는 거대 당에서 입법하는 거야 뭐 크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입법만으로 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정부 부처의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구하면서 집행의 문제도 있는 것이라서 네. 그렇게 독단적으로 마음껏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민주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사 지휘권 폐지가 있어요. 지금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 부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이제 대검의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은 여기에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래서 저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직의 특성상 특히나 권력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을 굉장히 계속해서 확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독립 예산권이라든가 뭐 수사지휘권 폐지 또 그리고 중대범죄를 넘어선 여러 가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게 되면 결국에는 무소불위에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이라는 이런 어떤 문제에 다시 또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심도 있게 국민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법률이 중요하냐, 어떤 제도가 중요하냐 이것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한정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권력, 권한을 좀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예 후보자가 생각한 것, 후보자가 공약한 것에 반론 자체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가 읽혀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이 여러 현안 중에 하나인 것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거를 빌미 삼아서 무례하다라고 하면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그냥 일선의 공무원들은 정말 청와대 입만 보고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반대 의견은 일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조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건강하지 않은 조직이고 이러한 어떤 조직은 국민의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수사 권력 확대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바로 검찰 개혁이 그럼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하는 겁니까? 말 잘 듣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검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 보셔서 알겠지만 윤석열 총장, 법무부 장관도 임명전에 수사를 했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고 대통령까지 수사를 하겠다라고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겨눴습니다. 그러면 내로남불이 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청와대나 이런 어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선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일체의 반론도 허용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것, 명령한 것을 따르고 집행하는 그러한 어떤 조직을 소위 말하는 어떤 길들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결국 살아있는 수사- 권력에 대한 뭐 예. 수사, 뭐 검찰의 독립성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고 거꾸로 역지사지 입장에서의 본인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익혀서 역시나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얼핏 듣기로는 수사지휘권 폐지라는 것은 정부의 검찰에 대한 수사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보장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역대 검찰 역사상 거의 행사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행사가 안 된 것이 그냥 행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음성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이나 그 밑에 있는 힘 있는 비서관들이 검찰 비선 라인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막 지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 대한 또는 뭐 기업인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해왔던 게 과거의 일입니다. 네. 이것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외의적으로 잘못된 어떤 검찰의 수사가 있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어떤 검찰권 견제의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5월 9일부터는 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반대하는지 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업무 보고 받는 게 뭐 검찰국의 이 수사지휘권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법무행정도 있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은데 이거 하나 딱 트집 잡아가지고 업무 보고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조금 너무 독선적으로 비춰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인수위 측에서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왔고요. 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중용이 되지 않겠느냐, 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뭐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할 때는 임기가 법률적으로 보장된 거니까 지켜져야 되고 그래서 청와대가 뭐라 하면은 본인은 피해자고 핍박받는 거고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는 막 나가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거 설명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공조직이나 사조직이나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의 원칙이 무너지면 그 조직 자체가 기강도 해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정말 이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좋은 어떤 요직에 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 아마 이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어떤 미래라든가 그리고 이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알려주는데 이런 식으로 측근 인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 검찰 내부에서는 승진하려고 줄 서는 어떤 그런 어떤 조직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잘 되려면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오히려 반윤석열이었던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정권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올바른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윤석열 라인에 있는 검사라고 하면 글쎄요. 지금 뭐 현재 있는 검사들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다 친윤석열 특수부나 뭐 윤석열 검찰과 가까운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 이성윤 지검장을 윤석열 비롯해서, 예. 총장이 총장이 싫어했던 특별한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대검 간부들을 하고 같은 그 뭐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같이 식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검사들을 오히려 중용해서 이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도 정치 성향을 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보였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정권과 보였죠? 관련돼 있는 수사를
뭉개고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저 청와대에서 하명했었던 울산 사건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건은 윤석열 사건은 이제 검찰총장이 있을 때 했죠. 기소까지 예, 해버렸죠. 예, 기소까지 했죠. 그래서 뭐 그 외에 이제 청와대가 다른 하명한 것 사건들이 많이 우선은 있었는데 앵커님께서 잘못하시는 게 청와대가 하명한 수사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하명한 수사가 없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울산 그 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그거는 경우에는 이제 기소가 윤석열 됐죠. 총장이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음. 몇 개월 뒤에 했던 어떤 특수수사인 것이지 그것을 뭐 그 청와대가 외에, 하명했다 그 전혀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뭐 하명 수사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제 추가 수사도 뭐 있을지는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외에 선거 과정에서도 윤석열 당선과 관련돼 있는 사건 수사는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는 수사는 뭉갰다 하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휴. 실제로 좀 그런 것들이 거꾸로죠. 예, 거꾸로라고요? 거꾸로죠. 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대장동 사건 그런 것들을 계속 파고들었고 그런 쪽에 수사만 되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왜 대장동 사건을 경기도에서 이 업체 선정하는 그 과정만 들여다보느냐. 그 이외에 있었던 박영수 검사나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줬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돈과 관련된 흐름에 대한 수사는 왜 안 하냐. 그리고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소장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의 어떤 매우 핵심적인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를 피의자로도 소환하지 않아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 됐기 때문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히려 당선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전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당연히 뭐 이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 평가는 사실 뭐 양 당이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활동하시는 의원이시니까 국민의힘 측의 의견을 담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반론 취지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 뭐 더 준비한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또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